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의 황은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소셜 로봇의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목차를 적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셜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로봇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로보혼이 나와가지고 로보혼을 한번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 샤프에서 나와서 일본에 가서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봤는데 한번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로봇을 보면 굉장히 귀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로봇, 춤추는 로봇 많이 보셨는데 소셜 로봇이 과연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단순히 사람이 하기 힘든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로봇과 달리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는 감성 중심의 로봇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일손을 돌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셜 로봇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로봇 기능도 사실 이동전화 플러스 약간의 움직이는 장난감에다가 말하는 기능 이 정도 넣은 거거든요. 근데도 사람 같잖아요. 보시면 소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기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얘가 주는 기능은 움직임이 좀 추가된 정도지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거의 90%일 거예요. 움직임 빼면은. 특별히 얘가 더 중요한 기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나와 비슷하게 생긴 거, 그렇기 때문에 물활론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물건에 생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인형을 보고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어른들한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존재랑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UX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트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교류를 해야지 소셜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디자인,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디자인, 동작,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앙증맞은 디자인, 동작이 나오거나 반응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셜 로봇의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되지 않냐. 우리 말하는데도 멜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용은 95%밖에 안 되고 동작이나 제스처가 95%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잘하는 게 결국에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냐가 더 전달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똑같은 대본을 들고도 연기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영화가 완전히 다른 영화가 나오거든요. 소셜 로봇은 어떻게 보면 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에. 그러니까 대본이 중요하지 않다. 감독이 중요하고 연기자가 중요한 것처럼 감정을 얼마큼 잘 전달할 수 있냐.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아이보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렇게 몇십 년 넘게 지난 로봇이 이제 더 이상 단종이 되니까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다음에 이 팩봇이라 그래서 그 폭발물 처리하는 로봇인데, 이게 고장나면 새 로봇으로 보내주면 그거 싫다는 거예요. 헌 로봇을 고쳐서 나는 쓰고 싶다. 내 생명을 얘가 지켜주는데 걔한테 끈끈한 동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이랑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은 로봇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나왔고, 실제 이 로봇 중에서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 저 지보도 2년 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요. 지금 로봇이 그나마 26일 날, 5월 26일 날 이제 배송을 한다고 받고, 제가 가서 그때 작년 11월 달에 샤프 가서 봤는데도 완성도가 높았고, 실제 또 일본에 이제 로봇 전시가 또 12월 초에 있었죠. 그때 가서도 봐서도 두 번을 제가 이 로봇을 보러 갔는데 괜찮았어요. 이거는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저쪽은 서양에서 나온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 뻥이 많이 들어간, 한마디로 로봇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소셜 로봇에 지능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뭐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감각인데 청각, 뭐 후각, 촉각 이런 거는 지능들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나눌 텐데, 알파고는 이 중에서 어떻게 보시면 요 지식지능 요 한 가지예요. 근데 로봇은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알파고가 바둑을 두지는 않아요. 어디 두라고 알려주면 사람이 대신 둬주니까 로봇이 하면 로봇이 놔야 되겠죠. 그러니 저 하나의 지식밖에 없고 저 나머지 세 개의 지식이 있어야지 로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인데, 시각, 청각을 주로 많이 쓰고요. 말하면 알아듣고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이걸 많이 듣고요. 또 운동은 표현 기능만 있어요. 뭐 만지거나 뭐 그러진 못해요. 얘가 뭐 물컵을 들거나, 소셜 로봇에서는. 근데 그것까지 가려면 이제 뭐 좀 더 민첩하게 되고, 계란을 하려면 깨지 않고 살짝 들어야 되니까 세기도 조절을 해야 되고, 뭐 탁구 치려면 민첩하게 탁구공도 쳐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진 않고, 요 표현 기능, 그 다음에 공간 지능, 움직이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뭐 구글카 같으면 저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안방 찾아가고 건너방 찾아서 카메라로 찍고 이런, 그런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없어요, 한국에 많이.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각조각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 KF-X 비행기 우리 국산화할 때 이슈가 많았잖아요. 우리 뭐 세계의 기술을 미국에서 이전 안 해줍니다. 근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통합 기술이 또 없는 거예요. 각각은 있는데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제가 눈으로 보고 이거 잡아야 되는, 잡는 기술이 있고 보는 기술이 있는데 보고 잡는 기술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사실은 이런 통합 기술이, 통합 지능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하나하나는 연구소에서 조금씩 다 해요. 청각, 시각, 뭐 공간, 누군 내비게이션 하는 거 하는데, 그걸 합쳐서 뭔가 만들려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요. 얘가 너무 뭐 기술 수준이 얘는 너무 뛰어나고 얘는 너무 낮다든지, 얘는 아직 초보 수준이 얘는 상용화 단계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수준도 안 맞고 레벨도 안 맞고 통합적으로 이걸 관리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연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한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지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년 전에 나오고 아직도 안 나오는 이유가 저런 것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픽으로 찍었거든요. 지보는 한 50% 이상을 그래픽으로 찍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헐리우드 액션을 한마디로 찍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은 사줘야 된다. 근데 이제 한국은 헐리우드 액션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저거 거짓말이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남 손가락질만 하고 우리는 헐리우드 액션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액션을 만들려면 이런 로봇을 만들 거야. 그러면 너는 이걸 만들고 나는 이걸 만들고 이걸 통합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총체적인 그림, 블루프린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각각 하나의 요소 기술만 있지 전체 요소 기술 모아서 뭐를 만들 거야 이게 없으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큰 그림에서 기여할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도대체 뭘 만들 건데 이거 없이 나는 시각 열심히 하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나 아니면 뭐 그랜다이저 뭐 태권브이를 만들면 태권브이에 나는 뭐를 만든다고 명확하면 그 스펙에 맞춰서 만들 텐데 나는 그냥 바퀴만 만들면 돼. 그럼 어디에 쓸 바퀴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만드는 거랑 똑같죠. 트럭 바퀴인지 뭐 승용차 바퀴인지 이걸 모르고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염두에 두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지 그걸 좀 더 명확히 기술 개발할 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세부 기술을 보면 어쨌든 간에 가장 한 게 상용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연구소에서는 만드는데 제품이 상용화 안 되니까 가격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 만들어 놓으니까 1억,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 1억. 근데 갑자기 소뱅에서 200만 원 나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물론 200만 원은 아니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험료 붙고 뭐 클라우드 사용료 붙고 그렇지만 2천만 원도 대단한 그 정도 로봇이면 2천만 원 주고 대단한 거니까 지금 10,000대 이상 팔리고 있거든요. 매월 쇼트 나는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양산 기술. 양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양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얼만큼 나는지도 모르고, 실생활에 얼만큼 적용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실험실에선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문턱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백엔드,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딥러닝 이런 쪽은 어떻게 로봇하고 연결시킬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적으로 아까 제가 4가지 정도의 지능을 나눴는데 자연어 대화가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소셜 로봇은. 그 다음에 운동지능에서는 뭐 솔직히 말해서 운동을 모션만 되면 돼요. 소셜 로봇은. 감정만 표현, 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음이 많이 나면 안 돼요. 관절 하나마다 소음이 나면 명령을 못 알아들어요. 소음 때문에. 그 다음에 한 20분 일하면 얘가 쉬어야 돼요. 전력이 너무 많이 나가. 우리 춤추는 로봇 한 30분 추면 충전 또 해야 되면 이거 12시간 정도는 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나 밥 달라고 충전하러 가면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문제예요. 내구성도 한 200시간 있으면 고장나고 300시간 있으면 고장나고 그러면 가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그 세탁기처럼 한 10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고, 공간지능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감각지능도 마찬가지고, 말하면 말하는 쪽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고, 눈도 맞춰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일단은 좀 개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셜 로봇에 맞춰서 개발돼야 되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고 개발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셜 로봇을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만들고 또 이걸 같이 통합할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한 가격, 얼마에 맞추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합의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방향하려고 뭐 마이크만 24개를 달았어요. 근데 그 방향하는 것만 뭐 한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뱅을 제가 가봤더니, 그러니까 전시회에 가봤더니 한 250개의 업체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페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250개고 한국에까지 찾아와요. 한국에는 누구랑 손을 맺고 도대체 솔루션을 만들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동전화에 팔다리 달린 거랑 똑같아요. 생태계가 똑같아요. 이동전화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동전화도 어떻게 보면 폰은 하나지만 앱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얘는 공부할 때 쓸 수도 있고, 뭐 얘는 뭐 내가 검색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앱들이 다 뭐 몇만 개 있냐 가지고 이동전화의 그 성능이 좌우되는데, 아이폰이 좋으냐 뭐 안드로이드가 좋으냐, 처음에는 폰의 하드웨어만 비교하다가 이제는 앱이 몇 개입니다 가지고 여기는 지원되고 여기는 지원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는 혼자 로봇을
그동안에 여러 로봇을 만드는데 중요했는데 이제 소셜 로봇은 하나의 로봇, 두 개의 로봇, 경쟁력 있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많이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걸 지원해주는 앱들이나 서비스가 많아야지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동전화도 보세요. 삼성에서 타이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OS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타이젠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고 LG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휴대폰 종류가 OS 종류가 한 10개 된다고 그래요. 다 죽죠. 근데 해외 지금 페퍼는 국내에 250개가 있고 점점 늘려가고 한국에도 찾아왔어요. 하다못해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소프트웨어 업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동전화 업체를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이동전화들이 그런 생태계 위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보나 페퍼나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조금 늦으면 결국엔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것처럼 외국 로봇이 한국에 상륙해서 이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이런 소셜 로봇을 청사진을 마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차례차례 개발하고 하나를 개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생태계라고 봐요. 이 생태계만 잘 되면 로봇이 좀 나쁘더라도 굴러갈 수가 있는데 앱이 지원이 안 되고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면 아무런 로봇만 좋은 하드웨어 껍데기만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 전체적인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